애플이 드디어 폴더블 폰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품까지 무려 1000만 대분을 미리 잡아뒀어요. 그런데 업계 전망으로는 올 하반기에 700만 대에서 800만 대, 3분기만 떼어보면 50만 대에서 100만 대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1년 매출 530조 원,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그 회사가 준비를 다 끝내고도 원하는 만큼 못 만든다는 겁니다. 돈이 모자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기술자가 없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답은 부품 하나에 있습니다. 폴더블 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접히는 화면이요. 이걸 애플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 줄 아는 회사가 지구상에 딱 한 곳, 삼성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런데 이 뻔해 보이는 사실 뒤에 뻔하지 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애플의 첫 접는 폰이 몇 대나 세상에 나올지를 미국 애플 본사가 아니라 충남의 공장 하나가 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삼성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5달 출시가 밀리고 239만 원짜리 폰에 흰 줄이 가던 6년이 있었다는 것. 오늘은 애플조차 줄을 세운 그 6년의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물건을 하루 100번씩 접어도 10년 넘게 버티게 만들 줄 아는 회사는 지구상에 한 곳입니다. 2019년에 처음 나온 모델은 20만 번이 기준이었는데 6년 만에 50만 번이 됐어요. 숫자만 보면 그냥 2.5배지만 이 20만 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조금 뒤에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6년 사이에 이 회사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는 지난달 숫자 하나만 보셔도 감이 오실 겁니다. 새로 나온 접는 폰이 국내 사전 판매에서 7일 만에 144만 대가 나갔습니다. 전 세계가 아니라 국내, 그것도 사전 판매 기준이죠. 144만이라는 숫자가 크기만 하고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7일 내내 1초에 2대꼴로 예약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종전 기록은 2019년 갤럭시 노트 10이 11일 동안 세운 138만 대였는데 그걸 나흘이나 앞당겨 넘어섰습니다. 접는 폰이 신기한 물건, 얼리어답터들이나 사는 물건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물건이 이제 회사 안에서 제일 잘 팔린 폰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록을 세운 그 회사가 정작 물건을 못 댔거든요. 8월 5일에 공지가 하나 올라옵니다. 사정해통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원래 예정은 8월 4일부터 7일까지 딱 나흘이었어요. 그게 27일로 늘어난 겁니다. 회사 설명은 짧았어요. 예약 수량이 준비된 물량을 넘어섰다는 것이었죠. 한 소비자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그날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사전 예약 첫날 새벽 6시에 알람까지 맞춰놓고 결제를 끝냈는데 물건은 한 달 뒤에나 받게 생겼다는 이야기였죠. 돈을 냈고 줄도 맨 앞에 섰는데 물건이 없는 겁니다. 6년차 8세대 제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회사는 접는 폰을 8세대까지 만들어 온 회사예요. 6년째 같은 물건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요를 못 맞출까요? 공장을 더 돌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접는 폰은 일반 폰처럼 부품 하나 더 얹어서 조립하면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보통 폰은 화면이 한 장이고 그 화면은 평생 한 번도 휘지 않거든요. 접는 폰은 다릅니다. 휘는 화면 한 장에 그걸 붙들어주는 경첩 하나, 배터리는 한 덩이가 아니라 2덩이, 그 위에 접히는 보호막까지 겹겹이 들어갑니다. 펼치면 태블릿이고 접으면 폰인데 그 두 상태를 한 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죠. 이걸 하루에 수십 번씩 몇 년을 반복해도 멀쩡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부품이 늘어난다는 건 불량이 생길 자리도 같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중 하나만 어긋나도 완제품 한 대가 통째로 못 나가는 거죠. 라인을 하나 더 까는 걸로 풀리는 물건이었다면 그런 공지가 올라올 일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물건이 됐는지 그 답은 조금 뒤에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처음 세상에 나올 땐 약속한 날짜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접히는 스마트폰이 소비자 손에 처음 들어간 해가 2019년입니다. 양산에서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 사례로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당시 공개 행사 분위기는 좋았어요. 접히는 화면 하나로 폰과 태블릿을 한 손에 들고 다닌다는 그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물건은 약속한 날에 나오지 못했어요. 2019년 4월 23일로 잡혀있던 글로벌 출시가 잠정 연기됩니다. 실제로 소비자 손에 들어간 건 9월이었죠. 5달이 밀린 겁니다. 새 시장을 열겠다고 나선 회사가 자기 입으로 잡은 날짜를 못 지킨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 직전 사흘 동안 벌어진 일을 따라가 보면 대충 짐작이 되실 거예요. 4월 17일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이 리뷰용으로 받은 폴드의 내부 화면이 이틀 만에 못 쓰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원인일 수 있다고 스스로 밝힌 건 화면에 붙어있던 막을 떼어낸 일이었죠. 삼성은 그 막을 떼지 말라고 안내했지만 소비자가 그걸 알아채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습니다. 왼쪽 구석이 딱 떼어내도 되는 것처럼 생겼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였다면 한 사람의 해프닝으로 정리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CNBC의 토드 해슬턴은 자신은 그 필름을 벗긴 적이 없다고 밝혔어요. 방송에는 한쪽 화면이 까맣게 꺼져버린 폴드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CNBC는 삼성이 판매 준비를 멈추고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죠. 같은 시기 더버지의 디터본이 겪은 건 또 달랐죠. 주름 근처가 불룩하게 부풀어 오르더니 화면이 파손됐다고 했어요. 여닫고 주머니에 넣는 그냥 평범한 사용이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사흘 사이에 세 나라 기자가 각자 부서진 폰 사진을 들고 나온 겁니다. 삼성은 교체용 보호막을 필름으로 착각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았는지를 여기서 판정할 생각은 없어요. 저마다 조건이 달랐고 지금 와서 그걸 가리는 건 별 의미도 없거든요. 확실한 건 하나예요. 원인을 찾아내고 설계를 고쳐서 다시 내놓는데 5달이 걸렸다는 것. 그때 여론은 이 한 줄로 요약됐습니다. 소비자가 200만 원 넘게 내고 베타 테스터가 될 뻔했다는 말이었어요. 새 시장을 처음 연 회사가 받아든 첫 성적표가 이겁니다. 좀 잔인하죠. 그리고 그 틈으로 중국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두께를 깎고 가격을 낮추면서 빠르게 붙었어요. 이미 따라잡혔다는 말이 업계에서 돌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고 기록을 다시 펼쳐놓고 보면 눈에 걸리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세 기자가 각자 지목한 파손 위치가 전부 접히는 그 자리였다는 겁니다. 카메라도 아니고 프로세서도 아니고 하필 접히는 부위였어요. 도대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폰 한 대가 통째로 죽는 걸까요? 그리고 시작이 이렇게 처참했던 물건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회사를 줄 세우는 부품이 됐을까요? 이걸 알려면 경첩과 화면이 어떤 원리로 버티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집에 있는 방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에 30번쯤은 여다 드실 겁니다. 1년이면 10,000번이 넘고 10년이면 10만 번이에요. 그 10만 번을 견디고도 헐거워지지 않아야 문이 문구시를 합니다. 경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문짝이 살짝 내려앉고 틈이 벌어지고 닫아도 딱 안 맞잖아요. 집안에서 그러면 좀 불편하고 많은 정도죠.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이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접는 폰이 통과해야 하는 선은 그 방문의 2배입니다. 20만 번이에요. 하루에 100번이면 눈 뜨고 있는 내내 10분에 한 번씩 접었다 편다는 얘기죠. 하루에 100번씩 접었다 폈다 해서 5년입니다. 그걸 문짝만 한 크기가 아니라 손바닥 안에서 해내야 합니다. 게다가 방문은 헐거워져도 문 구실은 계속하지만 폰은 그렇지가 않아요. 틈이 벌어지면 먼지가 들어가고 먼지가 들어가면 접히는 화면이 눌리고 그러면 화면이 죽습니다. 먼지 한 톨 때문에 200만 원짜리가 벽돌이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각자 부순 자리가 왜 전부 그 자리였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업계에서 통용되는 판정서는 이렇습니다. 20만 번을 접었다 폈을 때 화면이 버티는 힘이 처음 대비 15% 안쪽으로만 떨어져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 기준은 아니에요. 제조사들이 공개한 시험 조건이자 서로 인정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광고 문구라기보다 합격선에 가깝죠. 그런데 이 선을 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주름이에요. 종이 한 장을 손톱으로 꾹 눌러서 접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딱 한 번만 접어도 그 자리에 흰 자국이 남죠. 그 자국 위를 몇 번 더 접었다 폈다 하면 결국 그 선을 따라 찢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종이를 반으로 접도에 접히는 부분을 눌러붙이지 않고 동그랗게 살려두면 자국이 훨씬 옅어져요. 종이도 그대로, 접는 사람도 그대로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뀐 건 딱 하나, 접히는 궤적이죠. 곡선 하나 바꾼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싶으시죠? 접는 폰이 지나온 길이 정확히 이겁니다. 4세대까지는 두 화면이 완전히 맞붙는 알파벳 U자를 눌러놓은 모양의 구조였어요.
그러다 2023년에 접히는 안쪽이 물방울처럼 동그랗게 말리는 구조로 갈아탑니다. 부품 이름은 그대로인데 화면이 돌아가는 길을 바꿔서 주름을 줄인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결국 경첩 싸움이구나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진짜 벽은 그 위에 있습니다. 경첩은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금속을 깎고 축을 맞추고 부품 수십 개를 손톱만 한 공간에 밀어 넣는 일은 정밀 가공을 하는 회사라면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붙어볼 수는 있는 싸움이거든요. 문제는 그 경첩 위에 올라가는 접히는 화면 그 자체예요. 이 종이는 왜 아무나 못 만들까요? 화면은 유리처럼 단단해야 긁힘을 견디고 종이처럼 물러야 접힙니다. 그런데 이 두 성질은 원래 같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단단하게 만들면 접을 때 깨지고 무르게 만들면 눌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아주 좁은 뭉금을 손으로 더듬어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반 아이들 전체가 종이 접기 작품을 하나씩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접어도 자국이 안 남고 찢어지지도 않는 특수 색종이를 만들 줄 아는 아이가 반에 딱 한 명뿐이에요. 손재주가 아무리 좋은 아이도 그 종이를 못 구하면 작품을 시작조차 할 수가 잘 없습니다. 접기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종이가 문제인 거죠. 그럼 그 한 명은 하루에 종이를 몇 장이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한 명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종이 장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100장을 만들면 반 전체가 오늘 낼 수 있는 작품도 100개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101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회사가 왜 줄을 서는지 여기서 절반쯤은 설명이 되죠. 접는 폰 시장이 딱 이 구조입니다. 설계하고 조립하는 회사는 여럿인데 그 위에 깔 종이를 만드는 집은 따로 있거든요. 이 물건을 오래 써보신 분들이 입을 모아 꼽는 게 있습니다. 결국 주름이랑 경첩에서 갈리더라는 겁니다. 프로세서가 몇 나노인지 카메라가 몇 화소인지가 아니에요. 광고판에는 절대 안 올라가는 항목, 몇 번을 접어도 처음 같은가 하는 그 조용한 항목에서 갈린다는 걸 쓰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원리를 아셨으니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20만 번이라는 그 선을 실제로는 어디까지 밀어 올렸을까요? 숫자로 보시면 입이 좀 벌어지실 겁니다. 2019년에 20만 번에서 출발한 그 선이 지금은 50만 번입니다. 6년 만에 2.5배가 된 거예요. 하루에 100번씩 접어서 5년이던 게 13년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폰 하나를 13년 쓰시는 분 주변에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폰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접히는 부위가 먼저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6년 전에 5달을 밀리고 베타 테스터 소리를 듣던 바로 그 물건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사이에 안쪽을 대체 얼마나 갈아 끼운 걸까요? 무게에서 벌어진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폴드6가 239g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폴드8는 201g이에요. 38g이 빠졌어요. 38g이 잘 안 와닿으시면 부엌에서 사과 한 개를 집어보시면 됩니다. 딱 그만큼이 사라진 거예요. 화면 2장에 경첩 하나, 배터리 2덩이가 들어간 물건이 사과 한 알보다 가볍다는 얘기죠. 두께는 더 극적입니다. 펼쳤을 때 4.5mm예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손가락 사이에 눌러붙인 정도입니다. 그 얇은 사이에 접히는 화면과 금속 경첩과 배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접히는 물건이라는 게 잘 믿기시나요? 상위 모델인 폴드8 울트라는 4.1mm로 이 회사 역대 가장 얇습니다. 그런데 얇아졌다고 더 잘 접히는 건 아니잖아요. 두께를 깎을수록 접히는 부위가 감당해야 하는 힘은 오히려 커지거든요. 얇게 만들면서 동시에 오래 버티게 만드는 건 서로 반대쪽으로 당기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만든 쪽 이야기고 지갑을 연 쪽 반응은 이렇습니다. 국내 사전 판매 7일 144만 대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전작과 비교하면 약 38% 늘어난 숫자예요. 같은 해 상반기에 나온 갤럭시 S26 시리즈가 7일 동안 135만 대였는데 접는 폰이 그걸 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비싼 폰이 제일 많이 팔린 폰이 된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었어요. 접는 폰은 비싸서 안 산다는 말이 더는 안 통하게 된 거죠. 밖에서는 어땠을까요?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집계로는 글로벌 사전 주문이 전작 대비 30% 이상 늘었습니다. 유럽이 20% 이상, 미국은 폴드 모델만 따로 떼어봐도 30% 증가였어요. 우리끼리 잘했다고 매긴 점수가 아니라 밖에서 매겨준 점수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제일 눈여겨본 건 일본 숫자입니다. 일본은 애플의 출하량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이폰 강세 시장이에요. 한국 브랜드가 가장 안 팔리기로 유명한 시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폴더블만은 그림이 달라요. 2023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본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 몫이 60.4%였습니다. 아이폰의 나라에서 접는 폰 10대 중 6대가 우리 물건이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그림인지 감이 오시나요? 저쪽 소비자들이 크기와 마감에 유독 까다롭다는 건 업계에서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일본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256GB 모델이 여러 색상 품절됐어요. 현지에서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소비자는 새로 산 폰을 자기 나라 여권 옆에 놓고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권만 하다는 그 비교는 우리 광고 카피가 아니라 저쪽에서 먼저 꺼낸 말이었어요.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반쪽입니다. 혜택 퍼져서 팔린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국내에는 저장 용량을 2배로 올려주는 혜택이 붙었고 마침 메모리 값이 오르는 국면이라 그 혜택의 체감 가치도 컸습니다. 절반은 맞는 말이에요. 그럼 그 혜택이 없는 곳에서는 어땠을까요? 일본에는 그 혜택이 없었습니다. 포인트 최대 15,000엔 우리 돈으로 13만 원어치가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품절이 났습니다. 혜택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혜택 보고 산 사람도 물건이 별로면 다음번엔 안 사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만 번이 50만 번이 됐고 239g이 201g이 됐고 접으면 폰 두께가 동전 2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아니라 유럽과 미국과 일본의 소비자들이 숫자로 확인해 줬어요. 광고판에 크게 걸리는 화려한 기능 얘기가 아닙니다. 접히는 부위가 몇 번을 버티느냐, 그 조용한 항목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접는 폰이 왜 어려운 물건인지, 그 어려운 걸 6년 동안 어디까지 밀어붙였는지, 여기까지가 표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건 그냥 잘 만든 회사 하나의 성공담으로 정리됐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거든요. 그리고 이 6년은 실험실에서만 흐른 게 아닙니다.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한 직장인이 자기 돈으로 산 접는 폰 화면에 검은 점 하나와 흰 선 2개가 생겼습니다. 전날 밤에 화면을 닦고 접어서 협탁에 올려놓고 잤을 뿐이라고 했어요. 아침에 펴보니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들은 답은 고객님 과실이었죠. 그가 남긴 말이 이겁니다. 24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정확히 239만 8천 원. 당시 전문가가 지목한 불량의 시작 위치는 정확히 경첩이 지나가는 그 자리였습니다. 20만 번을 50만 번으로 만든 6년은 실험실 안에서만 흐르지 않았어요. 그 6년 어딘가에서 이런 분들이 자기 돈으로 첫 세대를 샀습니다. 위로 올라간 그래프 밑에는 이런 영수증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때 그분들이 낸 239만 8천 원 안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의 값도 함께 들어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애플은 왜 아직일까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애플은 원래 후발입니다. MP3 플레이어도 태블릿도 무선 이어폰도 전부 남이 먼저 만들어 놓은 물건이었어요. 남들이 시장을 열어놓으면 뒤에 들어와서 판을 통째로 갈아엎는 게 이 회사가 늘 해오던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시장의 기준 자체를 다시 써버렸죠. 그러니 애플의 첫 접는 폰을 얕잡아 보는 건 역사를 무시하는 오만입니다. 다만 이번엔 조건이 좀 다릅니다. 소프트웨어나 디자인으로 뒤집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접히는 화면이라는 부품 자체를 어딘가에서 사와야 하니까요. 여기서 이상한 걸 하나 짚어야 해요. 그 삼성이 작년 12월에 2번 접는 폰을 내놓았는데 이 물건의 기준이 다시 20만 번입니다. 8세대까지 온 회사가 자기가 만든 물건인데도 접는 구조가 바뀌자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접기와 2번 접기는 아예 다른 과목이거든요. 국어에서 8등급을 받던 학생도 시간표에 새 과목이 하나 추가되면 일권 첫 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게 아깝다고 이월해줄 사람은 없어요. 접히는 방식이 바뀌면 경첩 설계도, 화면이 휘는 방향도, 시험 조건도 전부 새로 짜야 합니다. 6년치 경험이 통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첫 폴더블을 준비하는 회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8세대까지 온 회사도 구조가 바뀌면 첫 장부터인데 아예 처음 접어보는 회사는 어디서 시작하겠어요? 애플은 1000만 대를 원했습니다. 부품까지 미리 잡아뒀어요. 돈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마음이 급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업계 전망으로는 하반기 출하가 700만에서 800만 대, 3분기만 떼어보면 50만에서 100만 대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1000만 대를 원했는데 700만 대면 300만 명은 올해 그 물건을 못 산다는 얘기죠. 돈을 더 얹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진작 해결됐을 겁니다. 라인 하나 더 까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돈으로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대체 뭐가 병목일까요? 이유로 가장 크게 지목되는 게 화면이에요. 접히는 화면은 공정이 복잡한데 애플이 요구하는 사양을 맞출 수 있는 공급사가 지금은 한 곳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한정어가 중요하죠. 전체 폴더블 화면 시장을 한 회사가 독차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플이 내건 조건표를 통과하는 집이 하나라는 뜻이죠. 접히는 화면을 만드는 회사는 여럿이에요. 다만 그 조건표까지 통과하는 집이 지금은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도 아닙니다. 메모리 수급이 빡빡한 것도, 경첩 쪽 수율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것도, 첫 세대 공정이 워업에 더디게 자리를 잡는다는 것도 함께 거론됩니다. 화면이 큰 이유였고 거기에 이런 것들이 겹친 겁니다. 그래도 남는 문장 하나는 이거예요. 애플의 첫 접는 폰이 몇 대나 세상에 나올지를 정하는 건 쿠퍼티노가 아니라 충남입니다. 세계 최고의 설계와 세계 최대의 현금을 가진 회사가 충남에서 나오는 종이 장수에 맞춰 계획을 다시 짜고 있는 거예요. 가격에서도 순서가 뒤집힙니다. 거밍치의 추정으로는 애플 첫 폴더블가 가격이 2299달러에서 2499달러 선으로 거론되네요. 폴드8가 1899달러, 폴드8 울트라가 2099달러입니다. 8세대를 만든 쪽보다 1세대를 내놓는 쪽이 더 비싼 가격표를 달게 되는 셈이죠.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후발이라 싸게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후발인데 더 비싸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물건은 부품값에서 이미 승부가 갈린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보통은 후발 주자가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이번엔 그 카드가 잘 안 보이죠. 6년 전에는 우리가 200만원짜리 베타 테스터 소리를 들었어요. 그 6년 뒤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회사가 그 6년을 자기 돈 주고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좀 소름 돋지 않으세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여기서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접히는 화면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몫은 절반 남짓입니다. 옴디아 집계로 2026년 2분기 매출 기준 54.5%예요. 2위인 중국 BOE가 33.8%입니다. 2025년 1분기에는 그 BOE에 1위를 내준 적도 있어요. 사실상 유일하다는 말은 애플이 요구하는 사양이라는 아주 좁은 문안에서만 성립하는 표현인 거죠. 전체 시장으로 넓혀놓고 보면 절반을 겨우 넘기는 싸움이죠. 생각보다 여유로운 자리가 아니죠. BOE는 올해 MWC에서 주름을 거의 없앤 접는 화면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경첩이 접히는 방식과 화면 구조를 함께 설계해서 주름을 줄이는 방향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물방울 구조, 그 다음 라운드를 저쪽도 똑같이 띄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 침해죄를 인정하고 BOE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서 OLED, 디스플레이와 그 구성부품을 팔지 못하게 한 겁니다. 15년 가까이 미국 문이 닫힌 거예요. 지금 태어난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죠. 그럼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되는 걸까요? 다만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이건 화면 부품의 직수입을 막은 조치라서 BOE 화면이 들어간 완제품 공급까지 그날로 끊긴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BOE가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특허도 있죠. 발광층 구조와 구동 기술 쪽에 쌓아둔 특허망이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씁쓸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게 기술력만은 아닙니다.
소송과 특허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중국의 패널 양산 기술이 한국과의 격차를 2년에서 3년 수준까지 좁혀왔다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20만 번을 50만 번으로 만드는데 6년이 걸렸는데 그 6년의 절반쯤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간격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숫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사전 판매를 기록한 바로 그해 접는 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40%에서 32%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애플이 25%를 가져갈 거라는 예상이고요. 판이 커지는 것과 우리 몫이 커지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박수는 치더라도 정신은 바짝 차려야 하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접히는 화면은 올해도 전체 화면 시장의 3% 수준이에요. 프리미엄 구간에서 주류가 된 것이지 스마트폰 전체의 주류가 된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누군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7년을 버텨서 만든 기준은 광고로 못 산다는 말이었어요. 거칠게 툭 내뱉은 한 줄이지만 가리키는 곳은 정확합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2019년에 20만 번이었습니다. 지금은 50만 번입니다. 그 사이에 5달의 출시 연기가 있었고 239만 8천원짜 이 폰에 흰 줄이 간 분이 있었고 사흘 동안 새나라 기자가 각자 부서진 폰 사진을 올린 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가을 세상에 나올 그 물건도 20만 번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 지갑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남의 회사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경첩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KH바텍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경첩을 만들기 시작해서 2000년대 폴더폰 시절에 전성기를 맞았어요. 그러다 스마트폰이 오면서 폰이 안 접히게 되자 그 사업이 통째로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폰이 다시 접히면서 그 기술이 되살아났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셈이죠. 안쪽 힌지를 만드는 파이넴텍, 접히는 기판을 대는 BH도 있습니다. 폰이 잘 접히면 이 회사들 매출이 오르고 덜 팔리면 내려가는 구조죠. 올해 초 공개된 주름을 더 줄인 새 화면에도 압력을 분산시키는 금속 부품을 국내 업체가 공급할 예정으로 언급됐댔어요. 20만 번의 다음 라운드에도 이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가을 애플 발표는 우리에게 경쟁사 뉴스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애플이 접으면 이 회사들 납품처가 하나 더 늘어나거든요.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산업이 커지는 것과 특정 회사 주가가 오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종목 이야기가 아니고 판단은 각자의 몫이에요. 앞으로 접는 폰 뉴스를 보시면 두 가지만 따져보십시오. 몇 밀리미터 얇아졌는지가 아니라 몇 번 접히는지, 그리고 그 화면을 어디서 사오는지. 광고판에 큼직하게 올라가는 건 앞에 숫자지만 판을 정하는 건 뒤에 두 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절반 남짓이고 뒤에는 33.8%가 바짝 붙어 있습니다. 소송이 벌어준 시간도 언젠가는 끝나죠. 20만 번을 50만 번으로 만드는데 6년이 걸렸는데 그 6년을 지금 다른 곳도 똑같이 보내고 있어요. 잘 넘긴 건 맞습니다. 다만 이 6년을 우리가 한 번 더 해낼 수 있을까요? 다만 방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여러분은 접는 폰 써보셨나요? 쓰다가 접히는 부분이 신경 쓰였던 적은 없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